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또 아침에 이렇게 좀 미국 증시가 또 이렇게 강하게 좀 3월을 밝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한번 딱 하나로 요약을 해본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나타난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두 갈씩으로 요점만 정리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강론으로 오늘 한번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의 이제 그 정책 드라이브, 이게 좀 직진입니다. 직진. 직진이라는 표현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2기를 준비한 트럼프 행정부의 준비가 좀 철저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중간 선거가 벌어지는 2년 후까지는 아주 정책을 빠르게 진행해서 자신이 그동안에 구상했던 거를 시장에다가 그대로 바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나왔던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을 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압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뭐 길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상하 양원이 공화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레드 웨이브가 이런 트럼프의 강력한 정책 행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재정 적자를 감축하고 방산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감축해서 국채 발행을 전체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채 이자 부담이 너무 크죠. 재정 적자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재정 감축을 목표로 하는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효율성 부서가 그래서 생긴 거죠. 그리고 관세 부과를 해서 이 지금 거기서 거둔 세금으로 국내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서 이 국민들의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또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도록 오페크에도 압박을 하고 또 자신들의 셰일 오일이라든가 셰일 LNG 쪽 생산을 가속화시켜서 이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쪽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 완화되겠죠. 그다음에 해외 지출을 축소하겠다. 그다음에 유럽으로 하여금 자체 방위를 강화하도록 압박한다. 그리고 역시 이제 거기에서 확보된 여력을 가지고 아시아에 좀 더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제 조선협력이나 이런 쪽에 방산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중동은 최대한 빨리 종전을 시키고 이 종전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뭐 가자지구 개발이나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개발 등을 통해서 이 복구 작업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을 비축함으로 인해서 달러의 패권과 디지털에 대한 자신들의 이제 선전 이런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체 큰 윤곽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거를 그려놓고 바뀌지 않는다. 이 방향은 빠르게 목표를 향해서 직진할 거다. 이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간밤에 나타난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ISM 제조 지수가 예상보다 좀 약하게 나왔어요. 54 지금 ISM 제조 PMI 지수가 그래서 역시 50.3으로 예상치 50.5보다 하회했고요. 지난달에 50.9보다도 약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히 가격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 PMI 지수의 하위 지수인 가격 지수는 54.9에서 62.4로 가격 지수가 올랐다는 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반대로 신규 주문은 다운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수출한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미국 국채 선물도 국채 수익률도 5.18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주는 전반적인 악재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미국의 경기 둔화로 해서 105.65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1,458원, 엔화는 105.21엔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도쿄 물가가 약간 약하게 나오면서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둔화된 반면에 미국의 ISM 제조 지수가 약하게 나오고 그러나 가격 지수는 반등했다라는 부분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가 위축돼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월마트가 가이던스를 약하게 잡으면서 소매 판매가 둔화될 것 같다는 징후를 보여준 이후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다 예상보다 크게 급냉됐고요. 또 역시 지난주에 발표됐던 ISM 서비스 업종 마찬가지로 안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인 소비까지도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도 인제 뭐 PC 근원 물가는 예상보다 쪼끔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는 쪽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인제 제조업 지수는 둔화됐고요. 서비스 업종은 이번 주 3월 6 일에 발표됩니다 다시. 올라올 거로 예상하는 측면이 인제 기대가 충족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인제 그쪽에 지금 분석 쪽에서 데이비드 코스틴이 이 경제적인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S&P 500이 반등 시도가 있더라도 의미 있는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제 오페크에 대해서 생산의 인제 증대를 압박하는 백악관 트럼프의 압박 등도 있고 해서 또 특히 오페크가 인제 중단되었던 생산을 재개하는 쪽으로 나오면서 유가가 $6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물가는 하락시켜 주는 요소로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이런 이제 관세 우려와 소비의 위축 등이 일단 인제 어려움을 초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는 이슈는 인제 고용 지표 주말에 미국의 인제 실업률이 한 4% 정도 직전월과 동일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농업 고용도 직전 14만 3천 명에서 약간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좀 봐야 됩니다. 이번에 효율성 부서 등을 통해서 미국의 공무원 해고가 무려 올해 20만 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실업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민간 고용, ADP 민간 고용도 이제 직전 18만 3천에 14만 8천으로 약간 둔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ISM 서비스 업종 PMI 지수는 예상이 이제 53.0으로 지난달보다는 약간 올라갈 거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둔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번 주 일정은 인제 중국의 양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제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 거래소가 출범을 하게 되어 있고요. 3월 5 일부터 3월 7 일까지는 아예 이 지금 인터 배터리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인제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3월 10 일 그다음 주부터는 인제 서머 타임 미국에서 시행이 됩니다. 자 간단히 좀 짚어 봤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제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은 약한데 유럽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중국도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유럽 증시는 PER이 좀 제법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PER은 14 배입니다. 반면에 유럽 대비 미국은 좀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2 배로 미국은 아직도 부담스러운 밸류, 유럽은 나름대로 올랐지만 14 배로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S&P가 인제 이번에 프랑스의 신용 등급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어요. 적자 감축에 합의가 좀 약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통한 전쟁의 리스크로부터 이런 이제 완화되는 기대감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해서 유럽 증시가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인제 국방비 지출을 불가피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 예산 증액 압박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인제 또 내지는 유럽 전반적인 나토에 대한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압박으로 해서 역시 방위비 증액으로 관련했던 방산주가 급등을 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이제 미국에서 압박을 받고 이제 물러난 이후에 일단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방위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래서 간밤에 보면 인제 이 유럽의 방산주가 BAE 시스템이나 라인메탈 그다음에 사브와 같은 대표적인 방산주가 10% 이상 다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예상을 해 보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인제 그 지난 금요일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하락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 개발하간다 그러면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또 유로존에서 인제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2.4로 나왔는데 예상치 2.3 보다는 높았습니다마는 2.4, 2.3이면 이 중앙은행들이 타깃으로 하는 2%에 근접한 숫자로서 역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커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제 유럽 중앙은행은 거듭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유럽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유지할 만한 또 완화된 환경을 제공해서 금리 동결과 긴축을 상당히 계속 제시하고 있는 연준에 비해서 유럽의 금융 환경이 확실히 미국보다는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인제 유럽의 방산 이 부분이 특히 인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주말에 트럼프가 이제 가상자산 비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인 포지션을 좀 취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동안에 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이라든가 첨단 산업과 비트코인은 또 서로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비트코인은 이런 IT의 첨단 IT의 산물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또한 이제 애틀란타 연방 준비은행의 이제 GDP 나오는 1분기 미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 관세 압박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국의 이제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이제 CME 워치에 나타난 미국의 금리 상반기에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은 80%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근원 물가는 안정되면서 금리의 하락, 국채의 시장 수익률 자체를 하락하는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3월에 우리나라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제기하는 건데 금융위원장 김병환 위원장은 이제 24일 정례 간담회에서 1년 넘게 시스템을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 과거처럼 일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만 공매도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전 종목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국가 신뢰 신인도라든가 앞으로 선진 지수의 편입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설사 중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2월 4일에 10%, 이번에 또 3월 4일에 10% 이렇게 추가로 부과를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많이 보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상당히 나름대로 여유 있는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 나온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지수는 50.8로 0.07 상승하면서 3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이제 지난 2월 4일에 10%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산 석탄에 대해서 15% 관세 또 이렇게 매겼지만은 이번에 또 관세를 부과한다. 3월 4일에 미국에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할 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대두나 옥수수 쪽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도 25% 관세 부과가 예정되는데 중부 유럽 쪽 특히 이제 슬로바키아나 체코나 루마니아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부 유럽 국가들의 성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 이제 LNG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인 발표를 했죠. 역시 이제 그 이번에 보면 고만강강 이것은 이제 포스코가 자신들의 철강 기술에 상당히 오랫동안 R&D를 투입해서 아주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주 이 LNG와 같은 쪽에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쪽에 충족되는 이러한 고만강강을 통해서 LNG 수출 쪽에서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 때 이것들을 이제 생산 저장 발전까지 LNG 공급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철강의 부진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연료 발전소도 LNG를 이제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133만 킬로미터까지 이제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고만강강을 앞세워서 LNG 밸류 체인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포스코 그룹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국하고 유럽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조정에 비해서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중국은 이번에 이제 딥시크와 알리바바가 미국의 이제 이런 빅테크들보다 저비용으로 고효율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내놓고 있죠. 이에 따라서 딥시크가 R2 이번에 이제 AI와 관련된 R2를 또 5월까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의욕을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만 양회를 통해서도 이 지금 중국 정부가 AI와 관련된 제2의 이제 딥시크를 만들어내겠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반응은 중국 기술주가 미국 기술주가 부진할 때 중국 기술주로 돈이 몰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2020년 말까지는 5%밖에 투자를 안 했었는데 비중이 홍콩 주식에 이번에 2월에 197억 달러, 대략 한 30조 원을 투입을 해서 한 달 만에
12%로 7% 가까이 홍콩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양회가 또 이제 중국의 빅테크라든가 중국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여줄지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압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가져온 무역 수지 흑자를 그동안에는 미국 국채에다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중국과 홍콩이 미국 국채 보유를 확 줄이면서 계속 금에 투자를 증대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금광을 많이 보유하면서 금 보유 장과 많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중국이 두 번째로 금을 계속 비축을 하면서 금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가장 큰 수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약에 미국 국채를 중국이나 이런 쪽에 사주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국채는 순수하게 미국 자체적인 수요와 일부 우방국들의 투자 수요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도 또 발행을 소화가 잘 안 돼서 금리도 올라가고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락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 지금 딥시크의 충격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에 두 개의 데이터 센터 향 이 부분을 취소하면서 투자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이 고객사들이 ASIC 스스로 맞춤형 설계 칩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용하겠다는 방향성이 설정되면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 엔비디아의 첨단 칩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 규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의 2천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스타게이트의 5천억 달러와 같은 국가적인 AI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고 발표됨에 따라서 지나친 우려는 또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주말에는 이제 일라이 릴리가 미국에 2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메가 사이트를 이제 짓겠다. 제약 제조 사상 최대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에브비도 덴마크에 이제 이 지금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구브라의 이제 바이오 이 지금 기술 이전을 2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두 업체는 간밤에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반도체가 좀 안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알루미늄 관세도 부과가 발표가 됐는데, 자, 어쨌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현물을 이제 코스피에서 1조 5,500억, 코스닥에서도 2,800억, 선물도 1조 6,200억 이렇게 대량 매도하면서 2021년도 2월 26일과 5월 10일에 나타났던 이 3조 원대의 순매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추가로 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분간은 IT와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에 민감한 수출 업종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크 기업의 밸류는 많이 내려와 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시장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을 보다 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추가로 올라올 거로 생각했는데 관세 압박 등으로 해서 소매 판매 둔화 등으로 해서 좀 하강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고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이 2월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5월까지는 이제 국채 발행이 감소하는 부분은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은 좀 하락하는 쪽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조정은 또 미국 펀드의 현금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역시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 금요일 날 급락했지만은 한화오션이 주가 상승했어요. 미국의 해군 장관 지명자가 한화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면서부터인데, 방산 관련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2.0까지도 금리를 인하할지 모른다. 모건 스탠리의 발언인데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한번 1,420원까지 하락했던 원화 환율이 1,460원 내외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건 만만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제 그 미국의 뭐 정책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 시간이 있겠고요. 연기금의 매수가 올해 인제 그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11.9에서 14.9까지 상향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특히 작년 8 월부터 연기금이 9조 2천억을 순매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좀 계속 잘 방어를 해 주길 기대를 합니다. 자, 3 월 5 일부터 7 일까지 열리는 인제 배터리 박람회, 인터배터리 2025. 자, 우리나라에서 역시 인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삼성 SDI가 로봇에 사용되는 소형 배터리에 있어서 현대차와 협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제 이 로봇과 관련된 쪽은 앞으로 갈수록 이 전고체와 같은 안정적인 이 배터리가 필요하다. 중국에서도 인제 EVTOL이라고 해서 수직 이착용 이런 인제 드론이라든가 로봇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불가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고도 3,000m 이하를 비행하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저고도 경제 발전이라고 이제 정책 이름을 붙였는데, 이 중국의 민간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이 관광이나 화물, 보안, 의료 등의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에서 전고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앞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전개될 것 같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또 역시 여러분도 아시는 인제 레이크 머티리얼스라든가 한농화성 등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제 휴머노이드는 역시 인제 그 아무래도 걸어 다닐 때 이 로봇에 많은 소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역시 인제 중국의 적어도 경제 시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인제 이 반도체는 이구 환신으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소진됐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이 지금 이구환신에 나타난 효과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같은 지금 LPDDR4X를 생산하는 이런 지금 쪽에서 충분히 중국 자체적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인제 디램의 재고는 최근에 올라온 상황인데, 중국의 인제 이런 가전이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일단 그 수요처의 재고는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을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인제 창신 메모리 등에 의해서 아마 공급이 될 거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분석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DDR4 쪽은 아직은 가격 자체가 부진하고요. DDR5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의 어떤 부분들과 함께 인제 또 관심을 끄는 것이 우리나라 퓨리오사 AI에 대한 메타와 대만 반도체의 인수 의지가 부각된 점인데, 자,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 메타가 인제 스스로 AISIC 즉 맞춤형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인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이제 디바이스 출신 엔지니어들이 만든 퓨리오사 AI를 인수하겠다. 대략 가격이 한 1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조선업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미국과의 인제 협력 관계를 잘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미국의 USTR에서는 인제 중국과 인제 중국에서 생산된 선박들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출입할 때 여러 가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인제 미국한테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가, 이건 둘째치고 중국을 견제하는 의지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인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럽발 방산, 특히 인제 이번에 나토 사무총장도 GDP의 3.7%까지 인제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인제 노력이 젤렌스키가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돌아간 이후에 더욱더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폴란드 인제 총리의 발언에 의하면 조금 있으면 인제 아마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인제 지금 충당하기 위해서 또 한번 이제 회의가 아마 있을 거다. 3월 중순 정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 세타를 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종목을 좀 압축하시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먼저 덤비지 말고 저점을 다지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의가 불가하다고 선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향 관세 압박이 계속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상호 관세도 4월 1 일부터 제대로 인제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타는 이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은 다소
조금 시장을 관망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 좀 지켜보시고 재료하고 모멘텀 확실한 쪽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 2025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섹터들, 그다음에 중국의 양해와 우리나라 한알령에 대한 이제 해제 기대감 등이 작동하는 엔터라든가 한알령 관련한 소비주들 이쪽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역시 유럽의 방산,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 지표의 개선과 관련된 국내의 긍정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일부 섹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관심 종목은 뭐 일단 오늘 아침에 일단 개발을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략 예상되는 이제 지수 레벨은 뭐 2,500선의 중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초반 중반에서 지지가 될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죠. 자, 일단 YG엔터나 JYP 하이브, SM, YG 플러스 등을 한번 조정 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맥스,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도 한번 이제 아침에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접근하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헬스케어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쪽도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다. 그다음에 방산주는 이제 한화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3사와 함께 방산주도 저점 매수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시장은 어쨌든 바닥을 향해서 또 한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뉴스를 좀 너무 바쁘게 전했는데 차분하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태호 대표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항상 여러분에게 아주 통찰력 있는 좋은 정보 많이 제시하니까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